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밴드소를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밴드소는 목재, 플라스틱, 철제, 다양한 소재 가공이 가능한데요. 용도에 맞는, 소재에 맞는 톱날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밴드소를 좀 좋아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밴드소는 직선 운동뿐만 아니라 곡선 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싶다 하시면 밴드소라는 공부를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완벽한 조립과 세팅이 끝난 형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처음 박스를 개봉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여도 처음 박스를 개봉을 했을 때는 부품 확인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립이 끝난 다음에 전원 버튼 눌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 군데 망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부위별 사용 방법을 익혀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세팅이 밴드소는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세팅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공하는 거, 나무 자르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조립에 앞서 동봉된 봉투를 다 뜯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굉장히 막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을 분리해보면 딱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종류별로 제가 하나씩 꺼내놨는데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볼트, 너트 이렇게 구분된 게 한 세트씩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이제 볼트는 있는데 너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얘네 너트 없죠? 요게 또 두 종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자, 볼트 너트 사용 예부터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민머리. 근데 뒤집어서 민머리 아래쪽을 딱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다리 조립할 때 사용을 해요. 다리 조립할 때 보시면 사각형으로 타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각형에 얘가 쏙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머리 이렇게 볼트 너트로 구성된 거는 총 48에 32, 32개, 32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바퀴 부분이랑 손잡이 지지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 4세트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퀴 부분에 4세트, 그리고 손잡이 지지대 부분에 4세트 이렇게 해서 얘네가 사용이 될 거예요. 총 8세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너트 없죠? 얘네는 너트 없는 데는 뭘로 구분하냐면 요 평화샤로 구분을 합니다. 평화샤 사이즈가 다르죠. 이 평화샤 사이즈가 큰 거는 손잡이 부분에 양쪽에 들어가서 2세트 들어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작업 테이블 있죠? 작업 테이블 하부에 보시면 구멍이 4개가 나 있습니다. 그 4개에서 4개 세트가 작업 테이블을 고정하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나비 볼트죠? 나비 볼트하고 와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눈금자, 작업 테이블에 눈금자 붙이죠? 그때 이게 4세트 들어있고요. 요건 제가 2개 다 놔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기대를 이제 고정하는 거하고 조기대 지지대 부분 있죠? 걔를 고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기대 대고 나무를 쭉 밀 때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 요쪽 끝에 부분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끝에 부분 움직이지 말라고 얘로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조기대에 사용이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필요한 공구를 말씀을 드려보면 요 세 개의 렌즈는 들어있어요.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요 옆에 두 개 있죠. 스패너하고 이제 소켓 렌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으면 좋아요. 둘 중에 나는 뭐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시면 스패너. 왜냐하면 이제 좁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요 소켓 렌즈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얘로 하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잘 조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스패너입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조립을 해봤을 때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제 볼트 너트 이제 와샤 있죠.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 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볼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벽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양쪽에서 이제 조립을 이제 조여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에서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반대쪽 편에서는 평화샤 먼저, 두 번째는 스프링 와샤. 스프링 와샤는 와샤가 끊겨 있어요. 끊겨서 어긋나 있는 거, 그게 스프링 와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트를 조여서 양쪽에서 조여가지고 체결을 하는 방식이죠. 네, 요 순서만 알고 계시면 쉽게 체결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너트가 없죠. 네, 너트가 없기 때문에 볼트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자, 볼트, 그 다음에 스프링 와샤, 그리고 마지막에 본체에 닿는 부분에는 평화샤를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비 볼트도 역시 얘 같은 경우는 나비 볼트는 스프링 와샤가 없어요. 스프링 와샤 없이 평화샤 대고 바로 나비 볼트로 조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동봉된 공구, 얘 사용처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큰 거는 이쪽에 보시면, 자, 손잡이 부분과 그리고 테이블 하부 조립할 때 제일 큰 렌즈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있죠? 중간 사이즈는 바퀴 부분이랑 손잡이 지지대 부분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 하나 남죠? 얘는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밴드톱 있죠? 밴드톱을 잡아주고 있는 게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상부와 하부에 있어요. 상부에 좌우, 뒤 이렇게 해서 3개 있고, 하부에 좌우, 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총 6개의 베어링을 위치를 조절을 할 때 요 렌즈, 제일 작은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밴드톱 접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톱날이 좀 날카로울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톱날 부분과 등 부분이 있어요. 이 날을 바라보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서 톱을 고정시켜줘요. 이렇게 밟아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동작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엄지손 이쪽 부분 있죠? 엄지손 쪽 날, 그리고 왼쪽 손 엄지손 쪽 날, 얘가 이렇게 딱 만나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대충 이렇게 당겨보면 한 이쯤이, 제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쯤이 중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대략 한 뼘 정도 내려와서 여기를 잡는데 이렇게 편하게 잡지 마세요. 불편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꼬아줘야 되거든요. 꼬을 때 편하려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지금 엄청 불편해 보이죠? 네, 이렇게 불편하게 잡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왼손 있죠, 왼손은 무릎과 발, 요 사이쯤을 이렇게 대충 잡아주세요. 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 엄청 불편해 보이죠? 불편한 팔을 편하게 펴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펴줍니다. 편 상태에서 엄지손날과 이제 왼쪽 손 엄지손가락 요 만난다 그랬죠? 요렇게 엄지손이 왼쪽 손으로 가면 원이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면 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 발 사이에 딱 끼고 그 다음에 잡아서 착착착, 짜잔. 어렵지 않죠? 네, 요 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저희가 주문 받으면 요 상태로 오잖아요. 이거 뭐 필 때도 이게 이렇게 잡고 두 손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하다가 어느 쪽이 이렇게 길고 어느 쪽이 짧다 그랬다 얘가 이게 팡 돌면서 얼굴 촥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거리를 이용해서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발로 밟고 대충 중앙에서 한 뼘 정도, 반대쪽 손 무릎과 발 사이 정강이쯤. 잘못 잡았죠? 이렇게 잡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불편하게 불편하게 잡고 돌리고 엄지손 만나게 차,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야 원이 만들어져요. 착 밟고 착착착, 짜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네, 여러분들 요 영상 보시고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밴드톱 여기 있죠? 밴드톱 교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밴드톱 교체를 위해서는 부위별 명칭 그리고 사용 방법, 요거를 잘 알아야 밴드톱을 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 밴드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보셨을 때 전면 커버 있죠? 상부 하부 그 옆쪽에 보시면 커버 고정장치가 있습니다. 네, 커버 고정장치를 상부 하부 이렇게 해서 커버를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열었으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현재 이 밴드 톱이 굉장히 탱탱하게 조여져 있어요. 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력 조절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텐션 노브라고 하죠. 장력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텐션 노브를 충분히 풀어주세요.
자, 텐션 노브를 충분히 풀어줬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뒤쪽에 가까이서 볼게요. 자, 요 가운데 보시면 익센틱 휠이 있어요. 예, 익센틱 휠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뒤에 요거 오퍼레이션 핸들이죠. 조절 핸들.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요 모양이랑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밴드톱이 탱탱한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어때요? 여기 밴드톱이 느슨해졌죠? 네, 실질적으로 느슨해질 겁니다.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밴드톱이 엄청 느슨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익센틱 휠이라고 해서 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다시 조여 볼게요.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네, 픽스 브라켓 있죠? 예, 픽스 브라켓이 올라가면서 요 장력이 탱탱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쪽으로 다시 풀르면 자, 어때요? 픽스 브라켓이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장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더스티 실바인데 얘를 이렇게 쭉 빼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톱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반대쪽 이쪽에 보시면 쭉 타고 오면 눈금자에 딱 막혔죠. 눈금자를 다 풀 필요는 없고 두 개 하부에 아까 조립할 때 있었죠. 얘를 풀어줍니다. 하나, 완전히 뺄 필요는 없고 살짝만 풀어주면 눈금자가 옆으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빠지면 자, 톱날이 보이다가 여기 커버에 걸리죠. 커버 제껴줍니다. 커버를 제껴주니까 자, 이제 톱날이 적나라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톱날을 빼볼게요. 톱날을 뺄 때는 이렇게 한쪽씩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나눠진다면 이 양쪽을 한쪽씩 빼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하부에 휠 있죠? 휠에서 살짝 풀러줘요. 휠에서 살짝 풀러주면 얘가 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비슷하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밴드톱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톱을 뭐 직선형이나 곡선형, 저는 지금 곡선형을 껴놨어요. 다시 곡선형을 꽂을 건데 다시 꽂을 겁니다. 교체하는 게 세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다시 넣을게요. 자, 넣을 때도 역시 위에 상부 먼저 중간 이렇게 맞춰서 넣으면서 상부에 먼저 걸어줍니다. 자, 상부 걸어줬죠? 그 다음에 하부.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된 겁니다. 톱 나름 교체를 했죠. 이제 반대로 역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얘 고정시켜주고
나비 볼트 있었죠? 그리고 더스트 실바 요거 꽂아주고, 자 꽂아줬죠? 그 다음에 뒤에 오퍼레이션 핸들이 있었죠? 그거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그 다음에 휠을 이렇게 돌려요. 휠을 돌리다 보면 밴드 톱이 보시면, 자 밴드 톱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계를 바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휠을 돌리면서 요걸 맞춰 주는 겁니다. 몇 바퀴 돌려줘야 돼요. 한 10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때 자 보시면 톱날, 예, 톱날이 이 정중앙에 있는 게 좋아요. 이 정중앙에 있는 게 좋은데, 아직 제가 뭘 안 했냐면, 자 텐션 노브 장력 조절을 안 했죠? 장력 조절, 얘를 돌려서 제가 미리 이 뒤에 보면 너트 위치를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맞춰 놓은 거를 거기에 닿을 때까지 장력 조절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탱탱해집니다. 이게 그죠? 탱탱해졌죠?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휠을 돌립니다. 그러면 휠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오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웬만큼 돌리면 됩니다. 이때 상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부 쪽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게 중앙에 안 맞을 때가 있죠. 당연히 안 맞죠. 그거 세팅하는 겁니다. 중앙에 맞추려고. 그때 중앙에 맞출 때 보셔야 되는 게, 자 저쪽에 있는 요 손잡이 보이시죠? 네, 요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밴드톱의 위치를 휠을 아까 휠 있었죠? 휠의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요 트래킹 노브, 상부에는 트래킹 노브로 되어 있고 하부에는, 자 하부 이쪽에 있죠? 쟤는 샤프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샤프트 형태. 예, 제 생각에는 하부도 트래킹 노브로 되어 있으면 조절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조절을 해야겠죠. 위에부터 트래킹 노브,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 보시면 돼요. 네, 이쪽 검정색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 상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빨간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이제 하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네, 요때 움직일 때 처음부터 요 나비 볼트가 여기 딱 조여져 있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데, 그냥 돌리면 잘 안 돌아가요. 반드시 첫 번째로 나비 볼트를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립니다. 제가 검정색 방향으로 돌려 볼게요. 여기서 한 반 바퀴 정도, 반 바퀴 돌렸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 볼게요.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세요. 자 톱날이 뒤로 갔죠. 뒤로. 그죠? 오, 좀만 더 돌렸어도 밖으로 빠질 수도 있을 뻔했어요. 이때 뭐 일단 상부를 먼저 맞춰야 되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이만큼 돌렸죠. 여기서 다시 빨간 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렇게 맞춰 놓고 다시 휠을 돌립니다. 자 휠을 돌리니까 어때요? 톱날이 앞쪽으로 왔죠? 이렇게 중앙을 맞춰 줍니다. 조금만 더 돌릴게요.
빨간 쪽 방향으로 살짝만 그래서 최대한 중앙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톱이 지금 거의 중앙에 와 있죠. 조금만 더 돌릴게요. 오, 아니, 너무 앞으로 왔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실제 세팅을 하시다 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쯤이면 거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래킹 노브 조절이 끝나면 나비볼트를 꽉 조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죠. 네, 나비볼트 조이면서 약간 또 유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휠 반드시 돌려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상부 휠의 중앙에 잘 맞춘 거예요. 이번엔 하부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하부 같은 경우 저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지금 잘 맞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맞게 되면 이제 요 가운데 보시면 샤프트 있죠. 샤프트 옆에 베어링이 있고, 이 샤프트가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요게 그 샤프트입니다. 네, 앞쪽까지 쭉 이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드라이빙 휠 샤프트라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가능하다. 네, 움직이는 방법은, 자,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게 상하, 좌우 이렇게 해서 4개로 구성이 돼 있죠. 요 4개의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움직일 때, 자, 여기가 뒷부분이잖아요. 샤프트에 저 앞쪽은 휠이 꽂혀져 있죠. 쉽게 이해를 해보면, 자, 얘를 뒤쪽을 눌러내리면 앞쪽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하부를 눌러 올리면 앞쪽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좌우도 역시 이쪽을 눌러 내리면 앞쪽은 이쪽으로 휘겠죠. 이쪽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여기를 이쪽으로 밀면 앞에 샤프트는 저쪽으로 밀리겠죠.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빙 샤프트를 움직이는데, 얘를 조절하는 방법은 너트를 먼저 풉니다. 위아래 할 때는 위아래 모두 풀어줘야 돼요. 위아래 모두 이렇게 풀어주고, 자, 샤프트를 내려서 앞쪽을 올릴 거다 하면, 현재는 이 아래 볼트가 샤프트에 꽉 닿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쪼여 내려도 눌러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 쪽 볼트를 반드시 여유 있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걸로 눌러 내리는 거죠. 반대로 할 때는 그 반대로 되겠죠. 네, 요게 조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너트를 조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좌우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2개를 같이 풀러서 움직여야 된다. 상하는 위아래를 같이 풀러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게 위치를 잡으면서 요 가운데 톱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휠의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 하부를 또 맞추고 나면 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와 보면 이게 또 돌리다 보면 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잘 맞죠? 만약에 이제 안 맞는 분들, 그러면 다시 트래킹 노브를 이용해서 또 맞추고, 요거를 한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트래킹 노브하고 드라이빙 샤프트하고 요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서 상부 휠과 하부 휠 요 중앙에 밴드 톱이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조절이 될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요걸 해내야 기기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고 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톱날이 중앙을 잡았으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자, 픽스 브라켓입니다. 픽스 브라켓. 베어링 위치 조절하는 거예요, 베어링. 예, 베어링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뒤에 하나, 좌우에 하나. 요 3개만 조절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한 30% 해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픽스 브라켓을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절 렌즈입니다. 예. 요 볼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얘가 1번이에요. 예. 요 베어링 3개만 조절하고서 뭐 좀 안 맞는데 뭐 이거 제대로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1번을 안 해서 그래요. 1번. 첫 번째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재료 제가 준비해 놨죠. 기본적으로 공구가 하나, 둘, 3개 렌즈가 들어있죠. 이거 중에 큰 거 2개 빼고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요거는 명암인데 명암이나 카드 뭐 대략 2mm 안팎이면 됩니다. 안팎? 밖은 안 되고 2mm 이하, 2mm 이하로 해서 얇은 요런 명암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여기에는 이제 기본 공구에는 속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얘가 4인가 그럴 거예요. 4.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3 사이즈 3짜리 렌즈도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어링을 어디에 물려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지금 톱날이, 그죠? 요 톱날이 베어링에 가려졌어요. 이 옆면으로 보는 거예요. 옆면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톱 날분과 톱 등 부분이 있죠. 베어링은 톱의 등 부분에 물려야 됩니다. 완전히 닿는 건 아니지만 위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톱을 놔뒀을 때 톱날이 베어링보다 약간 앞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요게 조절을 하는 게 얘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1번입니다. 얘를 풀어서, 자, 얘를 풀어서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버렸네. 이렇게 해서 톱날만 밖으로 나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잠궈줍니다. 자, 보이시죠? 톱날만 나간 거, 등 부분 베어링이 위치를 하고 있죠. 요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잡아주고, 자, 1번 됐습니다. 1번 됐고, 자, 이번에는 베어링 좌우, 요거는 2번이라고 부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 자, 제가 명암 준비해 달라 그랬었죠. 명암. 요 명암이 왜 필요냐면 이 톱날과 베어링의 요 사이에, 자, 이 톱날과 베어링 요 사이에 간격을 대략 1mm에서 2mm 이하, 2mm 이하로 잡아주기 위해서 얘를 준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베어링이 톱날에 다 있으면 베어링이 같이 돌겠죠? 톱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다 보면 톱날이, 저희가 나무를 자르다 보면 얘가 밀려요. 움직이고.
그랬을 때 한쪽에 이쪽이나 반대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면 베어링이 팡 하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한 나뭇가루가 막 껴서 더 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베어링과 떨어져 있어 줘야 돼요. 그 간격 유지를 위해서 요 명암을 쓰는 겁니다. 명암 사용 방법은 공간이 좁으니까 반을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좀 찢어줍니다. 상부 찢어주고 이제 반대쪽도 써야 되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찢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넣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렌치를 이용해서 풀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정도 얼추 요 정도 잡아주고 돌려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휠을 돌려보면 자, 어때요? 베어링 안 돌죠?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요렇게 같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딱 닿아가지고 베어링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좌 맞췄죠? 이번에 우. 자, 우측도 맞출 겁니다. 자, 풀러서 얘도 역시 왔다 갔다 하죠. 자, 명암 딱 해놓고 얼추 맞춰놓고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다시 또 휠을 돌려요. 어때요? 안 돌아가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얘가 베어링에 닿아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바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야 돼요. 자, 좌우 이제 맞췄죠? 이번엔 뒷면 맞춰 볼게요. 뒷면도 역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렇게 넣어서 뒷면은 옆면보다 약간 더 벌어져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휠을 돌려서 자, 어때요? 베어링 안 돌아가죠? 너무 이제 이게 바짝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휠을 돌렸을 때 대략 톱날의 등 부분과 이 부분이 2m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돼요. 명암이 딱입니다. 명암이나 카드가 딱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강력하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한 90%는 조립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좀 걸리는 부분은 하시는 게 좋죠. 저처럼 이제 마음이 좀 걸린다, 이제 뒷면으로 갈 건데, 자, 후면에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밴드톱, 요 움직여, 요게 밴드톱입니다. 밴드톱이
요거 베어링의 중앙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근데 간혹 세팅이 처음부터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톱날이 이 베어링의 중앙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정확히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 장비가 왔을 때 돌렸더니 이쪽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하게 힘을 줬을 때 밴드톱이 이 베어링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운데에 맞춰줘서 이제 힘을 줬을 때, 힘을 가했을 때, 나무를 자를 때 베어링이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운데에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요걸 조절하는 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무드 볼트라 그러죠? 예. 머리가 없어요.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 세 개 중에 요 가운데 보면 샤프트 있죠? 축. 이 축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두 개를 풀어줘야 요 픽스 브라켓이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 두 개를 풀어서 조절을 해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여주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 공구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짜리 렌치 한 단계 낮은 겁니다. 3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풀고 조이고를 해서 베어링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거의 중앙에 맞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 맞췄어요. 안 맞아가지고 요거까지 하면 베어링 픽스 브라켓을 완벽하게 조립을 한 겁니다. 요게 상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부에도 있어요. 이제 하부로 내려갈게요. 하부에도 베어링이 3개가 있죠? 네. 어때요? 3개. 좌우, 뒤. 그죠? 좌우 요거 풀러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베어링 안 돌죠? 네.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좌우, 뒤. 좌우는 이제 어딨어? 좌우는 이렇게 정면에서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렇게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옆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조절하라고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얘를 풀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부도 역시 이게 중앙에 밴드 톱이 중앙에 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아니구나. 그거 전에 톱날. 자, 베어링이 제가 이 톱날의 등 부분만 잡아야 된다 그랬죠. 날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베어링보다 약간 날 부분은 튀어나온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앞뒤로 조절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 있죠. 하나, 둘, 셋. 3개 중에 가운데 거. 요 가운데 거. 요걸 풀어 가지고 픽스 브라켓 얘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조절해야겠네요, 저는. 네. 어쨌든 요 가운데 겁니다. 요거 가운데 거. 요거 풀러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앞뒤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 건너뛰었는데 요 중앙. 요것도 중앙 맞추려면 지금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자, 요 작업 테이블 때문에 불가능해요. 작업 테이블을 얘를 치워야 이 상부에 여기 조절했던 거 있죠? 상부에 조절했던 게
하부에도 있어요. 그 얘를 치우면, 작업 테이블을 치우면 이 하부께 보입니다. 이 하부 거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총 구멍은 3개죠. 이 축 샤프트 잡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2개 풀러서 또 역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요 중앙 라인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요 중앙 라인을. 어렵지 않죠? 힘들 뿐입니다. 네, 요거까지 다 잡으면 이제 거의 100% 잡은 겁니다. 네, 만약 하부 베어링 이제 톱날을 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톱날이 뒤에 베어링이랑 중앙이 안 맞죠. 약간 톱날이 오른쪽으로 와 있죠. 굳이 뭐 얘를 뭐 고쳐서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얘까지 중앙 정렬을 잘 맞추시려면 이 픽스 브라켓을 약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좌우로 약간 이동시켜서 중앙 라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상부 같은 경우, 상부 픽스 브라켓은 뭐 상관없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부 픽스 브라켓 같은 경우는 작업 테이블이 요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 픽스 브라켓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톱날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약간 안 맞는다 그러면 작업 테이블까지 드러내야 됩니다. 자, 드러냈을 때 여기 하부에 보시면 뒷부분으로 왔어요. 여기 보면, 자, 요쪽에 렌치 2개 있어요. 여기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와보시면 요 가운데 샤프트 보이죠? 샤프트, 그죠? 요 샤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로 쫙. 그 중에 여기 거는 굳이 풀 필요가 없겠죠. 여기 2개의 렌치를 풀어주시면 돼요. 예. 렌치가 요건 사이즈가 기본 동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3짜리예요. 3짜리. 예. 3짜리로 해서 요 2개를 풀어줍니다. 잡고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요거를 이제 픽스 브라켓을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중앙을 맞추는 거죠, 이걸로. 자,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제 살짝 당겨서 중앙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가 잡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살짝 풀어요.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얘를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 브라켓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샤프트 보이죠? 예, 샤프트 아까는 안 보였었죠.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약간 벌어져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살짝 움직여서 중앙 라인을 잡는 겁니다. 이제 중앙 라인을 최대한 뭐 엄청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예, 예. 요거를, 근데 저 같은 경우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잡고 싶어 가지고, 네, 그러면 3짜리로 다시 조여줍니다. 자, 너무 많이 풀었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중앙 라인 잡았죠? 그죠? 요 잡을 때 약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잡혔으면 좀 더 꽉 조여줘야겠죠. 와, 여기도 꽉 딱 요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픽스 브라켓 뒤에 베어링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모두 끝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모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밴드소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속도 조절은 어디서 하냐? 모터로 하는데, 모터는 동일한 속력으로 돌죠. 예, 모터가 막 속도 조절 제어기, 그죠? 인버터가 있는 모터가 아니라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가는 모터입니다. 그렇다면 모터가 모터의 회전이 동일하다면 어떤 걸로 이제 속력을 조절하냐면 분리. 예,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체인 이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죠? 이제 모터에는 분리라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모터에서 나오는 축이에요. 예, 모터 축이 풀리하고 연결이 됐어요. 요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풀리가 돌아가면, 자, 여기 이렇게, 이건 V벨트라 그래요. V벨트. V벨트 연결된 걸 따라가서 보면 베어링. 자, 베어링 보이죠? 베어링을 쭉 타고 쫓아가 보면, 자, 휠. 이 휠이 하부 휠 같은 경우는 상부 휠과 다르게 이 안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얘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V벨트 지나간 쪽 있죠? 요게 큰 바퀴, 저 아래 저게 작은 바퀴, 그죠? 큰 바퀴, 작은 바퀴예요. 그래서 이 V벨트를 작은 바퀴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작은 바퀴는 짝이 누구냐면 요 모터에서 나오는 풀리의 큰 원, 이게 이 휠의 작은 거랑 짝이에요. 큰 게 작은 걸 돌리니까 회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작은 쪽은 작은 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큰 거를 돌리면 회전수가 줄어들겠죠? 네, 요 원리입니다.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움직여서 조절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뭘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V벨트가 제 핸드폰이 더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 V벨트 라인이 요 라인과 딱 맞아야 돼요. 지금 라인이 두 개나 비었죠. 그럼 반대쪽으로 두 개가 나갔다는 소리겠죠. 뭐 하나가 나갔다. 이제 손끝의 느낌은 하나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제 것만 이런 건지 이제 다른 것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립이 됐으니까 분리도 가능합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축과 이 풀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볼게요. 하부 쪽으로. 자, 보이시죠? 네, 여기 육각볼트 보이시죠? 이 육각볼트로 조여가지고 모터의 축과 풀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르면, 그죠? 요걸 풀르면 축을 약간 이동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볼게요. 이게 워낙 저 벽 쪽으로 가 있는 거라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한번 동작을 좀 봐주세요. 동작을 보시는 게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풀어 볼게요.
이게 제가 굳이 지금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V벨트 있죠. V벨트가 이 상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쪽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한쪽만 늘어지고 이제 한쪽은 안 늘어져서 한쪽만 탁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힘이 균일하게 받아줘야 이제 오래 쓰거든요. 쓸 때 이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장비를 오래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정렬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 제가 지금 육각 볼트를 풀었어요.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살짝 당겼어요. 예, 지금 당긴 거 보셨죠?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돌려놓고 이제 돌려서 벨트의 위치를 조절을 할 겁니다. 지금 요 선 두 개 보이죠? 자, 요 지금 선 두 개 보이죠? 자, 어때요? 보였던 두 선이 풀리를 이동시키니까 자, 어때요? 선이 안 보이죠? 아까 보였던 선이. 그래도 아직 한 칸 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풀어서 풀리를 살짝 해놓고 이제 한 칸만 이동하면 돼요. 네, V벨트 오케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에 선이 벨트 들어가는 라인이 보였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네, 요렇게 맞추는 겁니다. V벨트 라인 요게 이제 일치가 잘 됐어요. 자, 보시면 V벨트, 자, 풀리, 그 다음 베어링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베어링, 그리고 자, 상부 V벨트. 아까는 처음에는 얘가 이쪽으로 살짝 나가 있으니까 뒤에 V벨트 라인이 살짝 가렸었죠. 그렇게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한쪽이 지직하고 틀어져 가지고 느슨하니까 자꾸 얘를 조인단 말이죠. 얘를 자꾸 조이다 보면 어느 순간 V벨트가 쩍 하고 찢어져요. 예. 이게 그래서 힘의 균형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힘들 뿐이죠. 네, 요 손잡이를 쓸 때가 됐습니다. 자, 그거 한번 쓰기 되게 어렵죠? 자, 검정색 방향으로 돌려서 V벨트, 이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전산 볼트 보이죠? 전산 볼트. 요게 이 라인이 그 라인이에요. 요 손잡이가 요렇게 해가지고 전산 볼트 끝에는 이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너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검정색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V벨트가 어때요? 헐거워졌죠? 이렇게 헐거워져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헐겁게 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위에 거 요거 있죠? V벨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줘요. 예, 아래쪽으로 내렸죠? 그 다음
자, 아래쪽 벨트 여기 맞춰주는 겁니다. 자, V벨트 맞춰주고 요 두 개 이제 큰 바퀴, 요 큰 바퀴, 휠은 작은 바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산 볼트를 빨간색 방향으로 조여줘요. 이제 조이는 빨간색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자, 어때요? 베어링이 저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V벨트를 이제 팽팽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팽팽해질 때까지 완전 팽팽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팽팽하게 해 놓으세요. 살짝 팽팽하게 해 놓고 그 다음 휠을 살짝 돌려요. 휠을 돌려서 위치를 확인해야죠. 자, 하부 라인이랑 V 라인이랑 딱 맞았죠? 예, V 벨트 라인이랑 요렇게 맞춰 놓고 이제 회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여주는 겁니다. 이제 V 벨트가 흐느적대잖아요. 탱탱하게. 지금 약간 흐느적이죠? 착 당겨서, 자, 이 정도로 탱탱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면 진짜 탱탱해집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회전이 빨라지는 거죠. 자, 모터 회전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네, 하부 휠이랑 모터 풀리랑 베어링 그리고 V벨트 요거를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조여주고 풀러주고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회전이 빨라졌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 속력이 빨라지니까, 네, 오, 기계의 진동도 달라져요. 자, 요렇게 해서 모터 세팅 끝. 네, 이번엔 작업 테이블과 밴드톱의 직각을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세팅이 끝났다고 해서 테이블과 밴드톱이 직각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30도 45도 뭐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한결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네, 필요한 도구로는 직각자, 그리고 육각렌치 제일 작은 거 있죠,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하실 게 LED 등을 켜세요. 네, 이 불빛을 통해서 이제 직각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저 뒤쪽으로 갈 거거든요. 저 뒤쪽으로.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새어 나오는 걸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LED 등을 반드시 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조절자가 있죠. 조절자 부분은 먼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렌치를 이용해서 얘를 먼저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풀어주세요. 네, 얘는 맨 마지막에 조절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시면 자, 핸들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잠금 손잡이, 얘는 각도 조절 손잡이에요. 자, 먼저 잠금 손잡이를 사용 방법인데 얘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각도 이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당겨서 내가 힘쓰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딱 당겨서 조절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잠금 손잡이 먼저 풀어줄게요. 자, 얘를 풀어주고
이 상태에서 좀 더 돌리고 싶으면 방금 사용법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 조절 손잡이, 얘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죠. 직각자 부분 보시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우선 직각을 먼저 핸들을 이용해서, 각도 조절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자, 이 LED 등으로 통해서 이쪽 밴드 톱과 직각자 사이에 불빛이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비춰지던가 아니면 빛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밀착을 잘 시켜줍니다. 핸들이 조절이 다 됐으면 그 다음번에는 자, 잠금 손잡이를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이제 90도가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기 렌치 꽂아 놨었죠. 꽂아 놓은 렌치를 이용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네. 자, 이 직각이 아주 잘 맞습니다. 컴퓨터로 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뭐 컴퓨터도 오차 범위가 있는데요. 뭐 다이얼 게이지? 네, 그 정도까지 맞추려면 뭐 끝도 없죠.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제일 잘 믿을 수 있는 직각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직각을 잘 잡아주시고 렌즈 이제 조절좌 끝났으면 90도 맞추기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 때 마지막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쪽에 보면 눈금자 부분 있어요. 눈금자 부분 있죠. 눈금자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요 빨간색 부분이 있거든요. 자, 빨간색 지금 0도가 정확히 0이 약간 안 가 있죠. 그러면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 풀러서 0도를 잘 맞춰줍니다. 네. 아이고. 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 얘 돌릴 때 얘가 살짝 돌아가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아유, 그죠? 돌아가죠? 아유, 어쨌든 잘 맞죠? 네, 이렇게 0도를 맞춰주면 그 다음부터는 5도, 10도, 15도, 20도 해서 쭉 45도까지 이 핸들, 각도 조절 핸들 얘만 이용해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비교적 꽤 잘 맞을 거예요. 처음에 90도만 잡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각도 조절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를 맞추면 작업 테이블과 밴드 톱의 90도를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보셨죠? 작동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이 막 되고 있는데 전면 커버를 딱 여니까 멈췄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스위치예요. 마이크로 스위치는 이쪽에 전면 커버 상부 부분에 여기 보면 프레스파가 있죠. 프레스파가 요렇게 닫히면서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홈이 하나 보이죠? 네. 여기에 프레스파가 쏙 들어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프레스파가 딱 빠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가 전원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상부에 요렇게 있고, 하부 쪽에도 보시면 마이크로 스위치 여기 있죠. 그리고 프레스파 여기 있고, 그래서 얘가 짝, 얘도 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전장치라고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전면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돼요. 가장 빠른 이제 멈춤은 작동 스위치를 멈춰주는 거예요. 굳이 멈추기 위해서 커버를 열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안에 뭔가 볼 게 있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작동 스위치를 끄지 않고 커버를 열었을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하나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세팅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목재, 내가 가진 부재에 맞는 높이로 조절자를 조절해라 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손잡이가 있죠. 네, 바깥쪽 거는 락 잠그는 거고요. 두 번째, 높이 조절, 얘를 이용해서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락 잠굽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도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안 맞췄는데 요 높이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시선, 제 눈으로 봤을 때의 높이인데, 첫 번째 이제 락 풀어주고 높이를 맞춘다 그랬죠. 이때 어디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톱날, 두 번째는 진입부, 나무의 진입부, 요 두 개가 보이는 높이, 요렇게 맞춰주시면 높이를 잘 맞추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인서트라고 부릅니다. 인서트.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 손이 인서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입니다. 이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 톱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빨려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이 갔다가 같이 빨려 내려가서 요 손가락 이렇게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예, 어쨌든 열 손가락 다 있죠. 주의사항을 잘 지킵니다. 인서트 안에 손을 안 넣으려면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인서트가 원이죠.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걸 쭉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요. 근데 끝까지 들어가면 지금 어때요? 제 손 인서트 안에 들어갔죠?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반대쪽 손이 원을 그리면서 착 뒤에를 잡아주고, 이 손이 인서트에 들어가기 전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손은 멈추고, 반대쪽 손 얘로 쭉 당겨서
재단을 합니다. 나무를 켜내는 거죠. 네, 요런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습관. 돌아가는 습관을 들여라. 요로 이게 날이 실질적으로 작업하다 보면 막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잘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예, 이런 단단한 나무도 잘리는데 내 손은 뭐 더 쉽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습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요 나무를 요렇게 얇게 키다 보면 요런 쪼가리가 나와요. 쪼가리가 인서트에 딱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내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빨려 내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나무가 튀어 오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간혹 요런 경우에 튀어 올라옵니다. 요때 주의하셔야 되니까, 튀어 올라왔을 때 내 얼굴로 튀면 얼굴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 중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뭐 안 중요한 데는 없지만 그래도 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안경을 껴라. 네, 요런 거 튀어 올라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이죠 안경? 예, 안경을 껴라 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요게 이렇게 꼈어요. 그죠? 이렇게 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 스탑,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톱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멈추는 걸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끼인 거를 이렇게 꺼냅니다. 요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나는 잘하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있어요. 작동이 계속 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아서 빼려고 손이 딱 갔어요. 갔는데 이게 빨려 내려가는 구조라 그랬죠. 쭉 빨려 들어가서 이거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꺼낼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작동을 멈추고 톱날이 멈추는 걸 확인한 다음, 그 다음 꺼내서 제거하고, 이게 계속 조그만한 쪼가리가 나무를 이제 켜다 보면 여러 개가 막 생겨요. 막 생기니까 이게 막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끼는 수도 생기고 앞으로 끼는 수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를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세요. 작업 테이블에서. 예. 작업 테이블에 있는 거 자주 치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진동에 의해 끼일 수 있어요. 아셨죠? 요것만 아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습관을 잘 들여서 작업을 하신다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작품 활동 하시지 마시고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죠. 네, 연습은 총 5가지 종류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 자르기, 두 번째는 각도 자르기, 세 번째는 S자 자르기, 네 번째는 3자 자르기, 마지막에 원 자르기 해가지고 총 5가지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진짜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직선 자르기 들어가기 전에, 자, 세팅 높이 조절해야 되죠. 자, 높이를 조절을 하실 때 톱날, 밴드 톱과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진입부, 이 2가지가 잘 보이는 높이로 세팅을 해줍니다. 조기대를 이용해서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선을 그어 놓고 해볼게요.
45도 자르기.